지난 7월 23일 한 초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호통도 고함도 없이 침착하게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는 조정훈 의원. 네, 국무총리님 경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이번 4일간의 깜짝 황금 연휴는 관공서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보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가능하면 전 국민들께서 좀 휴식도 취하시고 또 소비도 좀 하셔서.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분은 전체 근로자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번 화면에 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취지가 이해 안 됨. 저 같은 일용직 노동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 휴식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는 공직이나 큰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를 둔 아이와 작은 직장과 일용직 노동자의 엄마 아빠를 둔 아이를 차별합니까? 다음 임시공휴일 제정 때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쓸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호소에 동료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국회 밖에서도 큰 화제를 낳은 조정훈 의원의 대정부 질의. 진심을 담아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 그의 모습은 여러 사람들에게 강한 울림을 전했다. 총리한테 댓글 대동까지 시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질문들을 준비하셨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정부 질의는 무엇인가? 이 국회의원은 무엇인가? 업의 본질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만났다, 너 한번 혼나봐라, 이런 시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조정훈 의원. 대한민국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초선 의원의 특별한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보다 나은 정치를 하고 싶다는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을 만나본다. 오늘도 분주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회관 544호 조정훈 의원실도 바쁜 일상이 펼쳐진다. 외국 기관에 보내거나 국외 인사를 만날 때 사용할 영문 소개서 검토가 한창인 조정훈 의원. 평소 의원 외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에 꼼꼼히 신경을 쓴다. 바로 말고 and find principles, measures to find specific principles. 기존에 있던 프로필에 이제 새로 이제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잠깐 검수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좀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니까 뭔가 나가기 전에 확인을 받았다는 그런 안정감이 들어가지고 좀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뛰어난 영어 실력만큼이나 조정훈 의원의 이력도 화려하다.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에서 국가 간 협상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펼쳐왔던 그가 갑자기 국내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기구 세계은행에서 일하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자 나라는 왜 잘 사는지, 가난한 나라는 왜 못 사는지, 그리고 정치가, 정책이, 그리고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아주 힘 넘치던 시간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얻었던 생각들, 경험들,
그리고 제가 잘하고 저를 만들어줬던 우리 조국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 좀 거창한 표현으로 전 빚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마음을 갚고 싶고요. 민주화 형님 누님 세대 다음을 잇는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소수 정당의 몫으로 국회에 입성한 조정훈 의원. 원했다면 든든한 울타리 안에 남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자처해서 외로운 소수 정당의 길을 선택했다. 지난 6월 18일 안녕하십니까. 성백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담은 첫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기의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리기사 경력 증명법입니다. 네, 대리입니다.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 개원 전 한 달 동안 직접 대리기사 체험을 한 조정훈 의원. 하남에서 서울로 오는 콜을 한번 잡아볼까요? 하남에서 서울로 오는 콜은 거의 로또 맞지 않으면 없고요. 없겠죠. 이제 문제는 짱구를 돌려서 네. 하남에서 가장 가까운 강동, 잠실. 술 드시는 지역을 찾아가야 됩니다. 잠실이 있습니다. 네, 잠실이 제가 살던 직접 발로 뛰며 온몸으로 체감한 국민의 삶. 그 경험을 바탕으로 1호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대리운전의 본질은 감정 노동이고 플랫폼 노동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심리적 부담이 되는지를 알았고 그 앱에서 탈퇴하는 순간 제가 쌓았던 모든 경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투명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리운전도 우리 사회의 엄연한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력을 법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공감이 아닌 경험을 통한 공감으로 발의된 법안은 그가 지향하는 생활정치, 국민의 삶을 위로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었다. 생활이 갖고 있는 이 불안함, 저는 이 플랫폼 노동의 핵심이 저는 불안전성이거든요. 이런 노동의 불확실성에 우리 국민들이 노출되고 있구나. 이건 공무원과 정규직은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고용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자체 안정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면서 해보지 않고서는 어설픈 거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한번 명심하면서 좀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임위 때 이제 조정훈 의원실에선 보기 힘든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 문서를 쌓아놓고 일을 하는 풍경을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다. 이걸 할 때 예산정책처가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은 웬만하면 출력을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업무 소통 앱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좌진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조정훈 의원. 덕분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됐다. 가인님 한 거예요? 네. 가인님에게 센스는 참. 아니요. 지금 오신대요. 놀라는 척하고. 인턴으로 일하다가 외국으로 가는 직원의 깜짝送별 파티. 여기서 먹을까? 저쪽 가서 갈까? 그렇죠. 우리 현실 다른 데 현실과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좀 다르죠? 그죠? 많이 다르지 않아요? 시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다 이름과 님자를 붙이시네요? 네, 저도 다 정호님이고요. 저희는 경태님, 병현님, 가인님 다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제가 의원이라는 건 4년 동안만 할 수 있는 임시직이잖아요. 저는 이름이 더 좋아요. 그리고 수평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의원이라고 다들 억지로라도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손해보는 건 저죠. 형님 여기 와. 앉아. 높고 낮음이 없는 544호. 조정훈 의원실은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오신다고 머리도 이발도 하고 있어요. 이발도. 불편한 격식과 딱딱한 호칭 대신 언제든지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 의견을 기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결정은 나중에 정우님이 하시지만 저도 정우님한테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있고요. 뭐 우리 인턴도 과감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막 이런 방도가 만들어지고 이거 자체가 장난 아니잖아요. 소통의 공간으로 변신한 문서보관실. 격식과 형식 대신 배려와 신뢰가 우선되는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저와 함께 앞으로 국회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던 조정훈 의원의 첫 기자회견. 늦은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개 순서는 각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은 의원실 비서 구예림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부모님이 소중하게 키워주신 딸이자 여전히 진로와 앞날을 고민하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처음에는 의원님 그러니까 정우님께서 정우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길래 적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하기도 하고 의원 정우님 뭐 이러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습니다. 첫 기자회견에 국회의원 본인이 아닌 함께 일하는 보좌진부터 소개하며 기존의 틀을 깬 의미 있는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의정생활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하고 저희 방에 544호에 있는 모든 분들, 선임 보좌관부터 인턴 하시는 분들까지 함께 하는 건데요.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한번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치를 하는 동등한 파트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파트너들끼리 함께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우리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고, 우리 사회가 이미 변하고 있는 수평적인 그리고 동료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참 기대하고 계셨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약간 간지러운 부분을 건드려 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 인사 안 하다가 인사하니까 수행비서도 없어요. 그래서 멀어지는 뒷모습이 예뻐서 저는 한참 보고 이래요. 갑시다. 오늘은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인터뷰라 그럴까 방송이 있는데요. 그래서 막힌다 그래서 좀 일찍 가는 중입니다. 저는 보통 혼자 다니고요. 수행비서 하시는 분도 이해는 가는데요. 저는 뭐 비례대표라 지역도 없고 또 정책을 하고 싶은, 저는 국회의원은 다른 말로 입법 노동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담 삼아 우리 수행비서는 운전만 하기엔 너무 비싸다 월급이. 그래서 정책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방송국. 요즘 여기저기서 방송 출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을 통해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알리는 것이 국민과의 또 다른 소통이라고 생각하기에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갠다는 조정훈 의원. 제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과 정치는 장단을 잘 맞추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뉴스를, 생각을 발신하는 거고, 언론은 그걸 전달하는 메신저인데, 가능하다면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이기에 더더욱 부지런히 소통의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 2부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좀 새로운 정치를 보여달라 이런 따끔한 질타와 요구. 요즘 그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조정훈 의원. 정치인 조정훈이 아닌 조정훈의 정치를 알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의원 한 명이죠. 국회의원의 하루 일과는 만남의 연속이다. 오늘도 특별한 점심 약속을 위해 국회 인근의 식당으로 향하는 조정훈 의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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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출입 기자들 몇 명과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다. 아니 저희 개인적으로 기사를 이제 제가 써드리려고 통화하다가 근데 이게 영상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 녹화 브리핑이라고 거기에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20만 나온 거 본 거 많이 나왔어요. 밥 한 끼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들을 든든히 채울 수 있는 자리. 현재 22만인가? 전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달하시는 분들의 생각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국민이잖아요 동시에. 저는 같이 듣고 저한테는 교육의 시간이고요. 제가 말을 다들 질문하실 거 있겠지만 저도 최대한 듣고 싶어서 왔어요. 임시공휴일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면 정책지가 요즘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조정훈 의원. 그만큼 그의 신선한 행보에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실사례를 좀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원에 있던 초선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정훈 대표님이 당선된 이후에 사실 그 거대 정당 아니면 기자들이 굉장히 만나기 힘들고 근데 지난번에 그 시대전환 처음 나왔을 때 이번에 대정부질문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서민에 가까운 중산층 일반 생활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만나뵙고 꼭 한번 여쭙고 싶고 현실보다는 좀 여의도 논리에 따르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조정훈 의원님은 좀 그런 여의도 논리보다는 좀 어떤 이제 현실도 그렇고 또 이분이 살아온 커리어 자체가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좀 기존에 있던 정치에 있는 분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언론의 높은 관심이 때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보다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에 언제나 소통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조정훈 의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발언했는데 얘가 누구야 이래버리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매체들 불러주시고 제가 당선된 이후로 등원할 때까지 20몇 번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 보좌진 분이 초선 의원 중에 제일 많은 인터뷰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섞였죠. 이제 호기심을 실질력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고 싶습니다. 단 일방적 소통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실에 손님이 찾아왔다. 우리 방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먹은 씨가 좀 도와줬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양극화 예산을 좀 만들어보려고 해요. 양극화 예산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국회의원 텐트를 다시고 나서는 저 스스로도 조금 이제 정우님을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부터 정우님께서는 이제 서로 이름 끝에 이제 님을 붙이면서 그 수평적인 상태에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었거든요. 의원실 와서 보면 또 비서관 의원 서로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평등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걸 보고 진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거 대학연구소 재직 시절 인연을 맺었던 청년에게 정책 개발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조정훈 의원. 어떤 부처가 꼴찌인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 그 경험과 그 신선한 새로운 발상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전문가이시지만 그 생각들을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특정 전문가를 부르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런 전문가를 부르면 저런 얘기를 하실 거고요. 예측 가능한 얘기. 이건 저는 책 읽으면 돼요. 근데 오히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매우 창의적으로 그런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책상에 던져 놓으면 근데 저도 이 분야는 좀 아니까 제가 오히려 이런 걸 다 요리할 수 있는 거죠. 열린 사고를 통해 시대에 뒤처진 정책이 아닌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가 바로 데이터다. 데이터가 21세기의 화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 사례가 없는 일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고 겁내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의 처음으로 민법을 바꾸고 데이터를 재산화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데이터 거래 활성화 법안을 준비 중인 조정훈 의원. 또 다른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두 딸이 아빠 직업을 열어가지고 영수증들을 막 빼내요. 근데 이거를 핸드폰에 스캔해가지고 앱에 올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영수증 하나당 50원을 준대요. 전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 친구들은 돈 번다고 공짜로 돈 번다고 하지만 이걸 모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거든요. 온 국민의 영수증을 다 모은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까? 돈의 흐름과 경제 흐름을 아는 사람은 이미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는 건데 일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내 데이터가 내 돈이 되는 세상이 와야 되고 이것을 빨리 법제화 시켜야겠다. 늦은 밤. 조정훈 의원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 방송을 위해 모인 초선 의원들. 동료 의원들에게 조정훈 의원은 어떤 사람일까?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 사회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대한 아주 애정도 그렇지만 대책도 특별하게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젊은 후배인데 굉장히 제가 실력 있다 또 그리고 관점도 참 올바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치의 현안과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방송이 시작됐다. 아마 21대 국회 전체에서 가장 주목을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초선 의원 세 분을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입법 노동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조정훈 의원. 데이터와 관련된 자신의 작은 한 걸음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변화의 물꼬가 되길 희망한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좋은 정치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속 나아간다. 저는 항상 끝을 생각하고 정치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 끝날 때 지금의 결정은 어떻게 평가될까? 이 발언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 행보는 어떤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까? 그래서 저는 끝이 좋은 정치를 하고 싶고 그 좋음의 본질은 생활 정치이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치입니다. 임창이다 그랬다. 임대인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 벗어서 오면 벗어가지고. 진짜 진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